안녕하세요. 트러커 김씨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시는 운수업 종사자분들도 계실 건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지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준은 일단 유가보조금 카드는 당연히 있는 신용카드,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미 홈택스에 전부 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수기로 발급한 계산서만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 발급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간간히 보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홈택스라는 게.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기별로 해주시면 돼요. 1분기, 2분기 이렇게 나와 있죠. 2018년 1분기에서 일단 1분기 한번 보죠. 전체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불공제가 하나 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613 파라나 이렇게 있고 주식회사 대교 19만 19,000에서 21만원 결제하는데 음식 승인 불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것들은 다 주유소에서 결제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대상인데 이 한 건은 지금 불공제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맹점 업종이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주유소에서 결제를 할 때는 다 유가보조금도 다 충실하게 다 나왔고 부정 결제를 한 게 아닌데도 얘는 지금 불공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얘는 아마 100% 자신을 하지만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결제를 한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부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2분기에서 한번 볼게요. 2분기에서도 이런 게 몇 개 보일 거예요. 자, 보시죠. GS 있고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라는 게 있죠. 여기는 제가 어딘지 100%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여백지 유계소군요. 부여백지 유계소가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카드사에는 보면은 분명히 주유소로 나와요. 근데 홈택스에서는 이게 음식점 숙박업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거겠죠. 카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분명히 주유소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바꾸면은 불공제로 바꾸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걸 체크를 해서 공제로 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인지. 그래서 공제로 바꾸고 여기서 변경하기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유가보조금 카드도 이렇게 가끔씩 불공제로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카드도 이렇게 공제 여부 결정을 그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제 불공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월별로도 볼 수가 있고 분기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제 여부 보면은 자, 공제 대상을 한번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 거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두 번째로도 보면 여기 보시면 전주 에너지 이거는 제가 전에 사용했던 게 그 가스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공제로 되어 있어요. LPG 충전소에서 충전한 건데 그리고
GS25 이거 편의점이죠. 이것도 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불공개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1번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게 지금 도로공사인데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다 불공개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민자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도로를 이용한 부분은 저희가 부가세를 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패스 카드를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민자도로 이용한 거를 따로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딱 분류가 돼서 나오면 굉장히 편한데 이게 따로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한국도로공사 걸로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따로 저희가 들어가서 내역을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을 그러니까 민간도로공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따로 출력을 해서 불공개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공사와 민자 구간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자 구간에다 놓고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본인의 그 사용 내역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3월 31일까지 민자 구간만 해서 조회를 합니다. 자, 민자 구간만 이렇게 해서 일단 석 달 동안 나온 게 지금 한 4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건수로만 107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아까 한 거를 다 비교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불공개 대상을 한번 볼게요. 자, 2분기에 제가 그 사용 금액이 굉장히 많길래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이유가 요거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올렸던 거죠. 타이어 교체했던 영상. 여기 마우스를 쓱 대면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불공개로 떠요, 자동으로. 화물차 타이어를 판매를 하고 장착을 해주는 곳인데도 여기는 불공개로 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모르고 불공개로 넣어버리면은 부가세 여기 세액이 196,364원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부가세를 그냥 날리게 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다시 체크를 해서 공개로 바꿔야겠죠. 바꾸고 변경하기를 눌러야 됩니다. 분명히.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에 있어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과연 공제 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크게 오류가 있나 없나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매입세 공제 금액 조회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분기별로 일단 여기는 대략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공제 여부를 일단 공제 부분만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뭐 통신이나 차량 정비하고 다 관련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수로 이 약국에서 뭔가를 산 것 같은데 얘를 지금 불공제를 아니 공제가 되어 있는 걸 불공제로 바꿔야 되는데 아마 빨리빨리 클릭을 하다 보니까 얘를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게 카드 번호별 거래처 합산 내역을 한번 보셔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했으면 다시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매입세 공제 확인으로 넘어가서 어디 부분인지는 모르면 다시 넘어가서 분기별로 가서 공제 부분에 다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작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화면에서 일반 과세자 정기신고 확정 예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제가
잠깐 신고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저장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전국 종합특성이라고 열기를 하면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겠습니다. 나와 있죠. 넘어가고요. 저처럼 그냥 사업자가 운수업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으시고 기본 입력 서식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기본 입력 서식 중에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기타 공제 매입 세액이라는 거 있죠. 이게 원래는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 공제 매입 세액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기타 공제 매입 세액을 해 주셔야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부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유가보조금 카드를 쓴 부분을 여기다 따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공제 매입세액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임대소득이 있거나 다른 곳에 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급여가 또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나 아니면 다른 세무사 분들을 찾아뵙거나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고 내용을 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과세 세금 계산서 요 발급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일부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작성하기를 눌러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가 있습니다. 자료 조회를 한번 눌러보죠. 그럼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한 총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처는 100군데가 되고 매수는 129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업자별 명세를 쭉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중복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매출처는 100군데지만 매수는 129군데가 되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 매출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종이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는 세금 계산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계산서를 여기에 제가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빨리빨리 하려면은 수기 계산서를 최대한 조금 발행을 해야 되죠. 무조건 현장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수기로 본인이 이제 작성을 했던 수기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한 거래처에 여러 개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수가 있죠. 수기로. 고정 거래처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그걸 한 장 한 장 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거래처에 발행한 여러 장의 세금 계산서를 이제 한꺼번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쪽 한 거래처가 지금 보니까 8장의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번호를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옆에 상호가 나오죠. 제가 이건 아까 그래서 매수를 제가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보니까 8건이 나왔고 공가액이 있고요. 세액이 있고 여기서 입력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상호와 총 금액 그리고 세액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옆에서 세금 계산서 용지를 딱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탭키만 쓰시는 게 가장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스페이스바하고 탭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확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옆에 상호가 뜨면서 바로 커서가 매수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옆에 넘버 키패드 있는 쪽에서 매수 1을 누르면 이제 한 건이 되죠. 그럼 여기서 탭키를 누릅니다. 그럼 공급가액을 적으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공급가액을 치고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세액이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탭키를 한 번, 두 번 누르게 되면 입력 내용 추가 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커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입력 내용 추가가 되고 입력 내용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보시면 확인 쪽에 이미 커서가 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마우스를 손댈 거 없이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또 확인이 되고 여기 또 마우스는 자동으로 마우스 커서가 사업자 등록번호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본인의 세금 계산서를 보면서 다음 거 사업자 번호를 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탭키를 누르고 확인에 커서가 이제 확인 쪽에 가 있으니까 다시 스페이스바. 그러면 다시 이제 상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상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매수 판매 치시고 스페이스바 공급가액 다시 탭키 세액 확인하시고 탭키 확인. 자, 어떤 건지 다 보이시겠죠? 그럼 밑에 쪽에 다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입력을 끝까지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기로 입력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빠른 식으로 마우스까지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 하고 뭐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페이스바하고 탭키만 그리고 옆에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그러니까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번호를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 밑에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작성하기를 눌러 주셔가지고 여기 써 있는 금액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금액을 똑같이 그냥 각자 나온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거하고 똑같이 이 금액을 입력해 주신 후 저장 후 이동을 눌러 주시면 매입세액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이제 자료 조회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뭐냐면 제 앞으로 이제 제가 매입을 잡게 되는 자료 중에서 제 사업자 앞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하나는 제가 소속된 사무실에서 발행이 된 걸 거고 하나는 어플 회사에서 발행이 된 걸 겁니다. 이 두 군데 걸 거고요. 맞죠? 24시콜 화물에서 발행이 된 거 있고 전국 종합특송이라는 제 회사에서 발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뭐 별거 없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종이세금 계산서는 제가 따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냥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이세금 계산서 혹시 따로 받은 게 있으신 분들은 아까 거기에서 그냥 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여기 뭐 134만원 이거는 아주 극소량이고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잡으면 이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이제 매입 금액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14번 작성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왜냐면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정자산 매입도 아니고 나머지 것들도 다 아니고 오로지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걸 작성하기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뜨죠. 저희는 이제 가맹점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을 끊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그런 게 없고 오로지 화물 운전자 묵직카드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그런 건수만 이렇게 건수하고 부가세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다시 보셔도 되고, 사업용 신용카드 보시면 이렇게 조회 연도에서 조회하기 누르시면은 총 합계가 나오죠. 1월부터 6월까지. 요 금액 그냥 이렇게 수기로 그대로 딱 적어 놓으신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해서 입력 완료. 그래서 전체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전체 금액이 나오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총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입은 한 2천이 조금 넘어서 세액이 한 208만원 정도가 잡혔고,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만원이 경감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예정고지를 110만 4천원을 냈네요,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차감해서 납부할 금액이 입니다. 이거를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신고서 여기 마지막 입력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매출세액이 다 합계가 완료가 됐고, 예정고지 낸 거,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해서 납부할 금액은 최종 신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접수 상세 내역 확인하기. 그래서 확인하였습니다. 가상계좌 확인. 뭐지? 계좌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납부하기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원래 공인인증서가 있었는데 7월 초에 그 유효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공인인증서를 요즘 안 쓰고 그냥 그 국세청에서 나오는 보안카드를 지금 요즘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재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즘 안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따로 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인인증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까 그 화면에서 그냥 바로 또 그 납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납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리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처음에 한두 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비용도 줄이시고 한 번씩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법이었습니다. 본인의 상황하고 조금 맞지 않으시는 분은 인터넷에 조금 더 검색해 보시거나 주변 분들, 그리고 세무서에 가시면 아르바이트 하는 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세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트럭커 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